안녕하세요. 네. 자, 여러분들, 우리 문제집이 아니라 기본 교재 19페이지고요. 자, 여러분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세법책이 16문제가 나옵니다. 그죠? 세법이 16문제가 나오는데 우리 이 책으로 공부하기에는 좀 너무 큰 시간 낭비라고 해야 되지까지는 좀 그렇지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요약된 강의, 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강의를 우리 3, 4월 달에는 좀 할게요. 그래서 뭐 기초 이론 이런 것들 뭐 굳이 안 하셔도 되는 부분들은 좀 스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세라고 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 굳이 설명 듣지 않아도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부교재, 저 이거 부교재라고 부르겠습니다. 부교재는 웬만큼 선좀 준비를 다 하시고요. 자, 그래서 자, 부교재 4페이지에 있고요. 부교재 4페이지에 있어요. 제 설명이 부교재 설명하고 똑같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제가 부교재 표시는 안 하고 부교재 표시도 하겠지만 책을 중심으로 하고 부교재는 아마 그냥 설명 그대로 있으니까 부교재만 보셔도 될 거예요. 아셨죠? 자, 우리 책 페이지 보시면 20페이지가 있거든요. 야, 조세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냥 설명을 하자면 자, 여러분들 조세라고 하는 것과 뭐가 차이가 있냐면 조세라고 하는 것과 공과금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료 이렇게 하셨습니까? 국민연금 이런 걸 이제 대표적으로 공과금이라고 하는데 조세라고 하는 것과 공과금의 차이는 그냥 설명만 들으세요. 조세는 과세권자가 국가나 지자체예요. 하지만 공과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지자체가 아닌 기타 어떤 공공단체가 공공요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징수하는 걸 공과금이라 하고, 자, 조세라고 하는 것과 이제 벌금, 과태료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들 조세라고 하는 것과 과태료 차이가 뭘까? 그럼들 뭐 연말연시에 되면 어떻게 돼요? 경찰들이 싹 깔리면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저기 음주운전 측정을 하거나 이런 것들 보면은 국가가 돈이 모자라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래 조세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재정 수요 충족 목적이에요. 재정 수요 충족 목적인데 벌금 또는 과태료라고 하는 것은 재정 수요 목적이 주된 목적이 아니고 질서 유지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전기세, 수도세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전기세나 수도세는 바른 표현이 아니죠. 전기요금, 수도, 요금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그러면 조세라고 하는 것과 이런 수수료 또는 요금의 차이가 뭐냐? 조세라고 하는 것은 반대급부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국방의 서비스나 치안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뭐가 된다?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세금을 내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은 헌법에 주어진 하나의 국민의 의무로서 부담을 하는 것이지 내가 국가로부터 서비스를 받았기 때문에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건강보험료나 또는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은 내가 사용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세의 가장 큰 차이, 그 조세와 어떤 수수료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급부나 반대급부의 성격이 아니라는 거 아셨죠?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 그러면 잠깐만요. 자, 그러면 페이지 20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조세 이제 세금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세금에 있어서 이제 분납이 가능하고 물납이 가능한데 그 중에서 물납이 인정되는 조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납이 인정된 조세 모두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납이 인정된 조세는 국세 중에 상속세가 있고 지방세 중에 재산세가 있다. 요거 정도만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물납이 인정된 조세가 있다. 물납이 인정된 조세는 국세 중에 상속세, 지방세 중에 재산세가 있다. 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때 물납이 인정되는 조세를 외움에 있어서 상속세, 재산세 이렇게 외우지 말고 국세 중에 상속세, 지방세 중에 재산세 이렇게 꼭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실제로 사례로 우리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부동산의 보유 단계에서 내는 조세로서 국세인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유 단계로서 내는 것으로서 국세인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자, 기본적으로 1번 재산세, 2번 종부세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1번으로 또 찍었다는 거지. 그래서 보유된 세금,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재산세는 뭐고? 지방세고 종부세는 국세. 실제로 그런 문제가 나왔고 이런 문제마저도 틀린 분이 엄청나게 많더라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우리 세법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지방세냐 국세냐 먼저 구분하고 가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거 아셨죠? 네,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페이지 21페이지 보시면 확인 예제입니다. 자, 확인 예제에 보시면 조세의 납부 방법으로 물납과 분할 납부가 둘 다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결국 분할 납부가 인정되는 걸 고르는 게 아니고 물납 고르는 거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납 인정되는 조세는 국세 중에 뭐가 있고 국세 중에 상속세, 지방세 중에 재산세 이 두 가지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아셨죠? 그래서 답은 뭐가 있다? 리을 하나만 인정되는 거죠? 네, 재산세, 그래서 도시지역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자, 조세의 분류. 국세다, 지방세다. 여러분들, 국세다, 지방세다를 분명히 세법을 푸는 데 있어서는 국세인지 지방세 문제인지를 분명히 구분하고 풀어야 돼. 아셨죠? 그래서 이 세금이 국세인지 이 세금이 지방세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러면 국세의 세목을 외우고 지방세 세목을 외워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죠. 그렇긴 한데 일부러 외울 필요는 없고 공부를 하다 보면 아, 이놈이 국세고 이놈이 지방세인지를 당연히 알게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굳이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국세의 종목과 지방세의 종목을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 아셨죠? 그 정도만 먼저 기억하고 가세요. 다만 시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할 필요는 있으니까 반드시 그것부터 기본을 하되 일부러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세목을 외울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만 좀 기억하고 갑니다. 아셨죠? 자, 넘어가는데 자,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자, 국가가 부과한 세금은 뭐라고 하고요? 국세. 지자체가 부과한 세금을 지방세라고 합니다. 자, 이걸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국세인지 지방세인지를 실무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은 세무서장으로부터 날라오는 고지가 있으면 얘는 국세죠. 아셨죠? 근데 시군구로부터 날라오는 고지가 있으면 얘는 지방세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경찰서로부터 날라오는 것은 과태료가 되겠죠.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방세의 과세권자는 국가고 지자체가. 근데 이런 지방세는요.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먼저 해보고 할게요. 지방세는 특별시, 광역시 등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있고 도 단위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대표적으로 특별시, 광역시세는요. 특광시세와 구세로 나눌 수 있고요. 도에서 부과하는 세금은 도세와 뭘로 나눌 수 있다? 시군세로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는 지방세는 다시 광역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세금이 있을 수 있고 기초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세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지금 이재명이 경기도지사가 됐지만 이재명 옛날 성남시장일 때 중앙정부에 대놓고 대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성남시의 재정 자립도가 더 우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보조를 안 받아도 성남시가 재원이 가능했던 거야. 뭐 때문에? 분당에 있는 재산세 세수입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듯이 지방세는 광역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세금이 있고 기초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세금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지방세 중 대표적인 세목에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세목이 취득세가 있죠. 아셨죠? 그러면 이런 취득세는 누가 부과한 세금이냐? 특별시, 광역시, 도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즉 광역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세금.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 등록면허세 말고 자 재산세가 있는데 재산세는 오히려 반대로 기초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취득세는 광역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세금,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세금인데 자 여기서 등록면허세만큼은 특징이에요. 등록면허세만큼은 특별시, 광역시 있을 때만큼은 구가 부과하는 세금이고 그 다음에 도가 부과할 때는 도세가 되는 세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에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아까 방금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가 부과한 수금국세, 지자체부과한 지방세 이걸 분명히 먼저 구분하고 가야 되는데 지방세는 다시 광역자치단체장이 부과한 세금이냐 기초자치단체장이 부과한 세금이냐 요거를 먼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취득세는 광역자치단체장이 부과한 세금이고 그 다음에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장이 부과한 세금인데 등록면허세만큼은 특별시 광역시 내에서만큼은 특광시세가 아니라 구세가 되는 거고 도에서만큼은 도세가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런 거예요. 건물이 있는데 취득세가 있고 등록면허세가 있고 재산세가 있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 건물이 만약에 서울 종로구에 있다. 그 다음에 경기도 고양시에 있다. 라고 했을 때 취득세의 과세권자는 누구예요? 서울특별시가 되겠죠? 여기서는 경기도가 되겠죠. 재산세는요? 종로구가 되겠죠. 여기서는 고양시세가 될 거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런데 등록면허세만큼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을 때는 이건 뭐가 된다? 종로구세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경기도세가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확인 예제 볼래요? 자, 23페이지 확인 예제를 보시면 지방세 기본법상 특별시 세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찾으셨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답은 뭐겠습니까? 등록 면허세가 답이 돼야 되겠죠. 등록면허세는 특별시세가 아니라 뭐다? 구세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 개념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죠. 자, 넘어가요. 넘어가셔도 돼요. 자, 여러분들 지금 한 20분 지났는데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뭐였냐면 기억하실 것은 물납이 인정되는 조세 외우시면 돼요. 아셨죠? 자, 물납이 인정되는 조세 국세 중에 상속세, 지방세 중에 재산세 그거 하나. 자, 두 번째 과세권자에 따라 세금을 분류한다면 국가가 부과한 세금을 국세, 지자체가 부과한 세금을 지방세라고 말을 하겠죠. 그랬을 때 지방세는 다시 광역자치단체장이 부과한 세금이 있고 기초자치단체장이 부과한 세금이 있을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이때 특히 등록면허세만큼은 특별시, 광역시 내에서는 누가 부과한 세금이고 구청장, 구가 부과한 세금이고 도 내에서만큼은 도세가 된다. 그거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24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지금 조세의 어떤 분류, 조세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분류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거기 조세 정가 유무에 따른 분류라고 돼 있거든요. 찾으셨죠? 그래서 조세 정가 유무에 따른 분류인데 여러분들 외우지 마세요.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 세법의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세무사 시험은요. 세무사 시험은 세법의 문제가 뭐냐면 세법학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법학이야. 그러니까는 세법을 공부를 하는데 그 세법의 법조문보다는 세법의 어떤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어떤 공부 방향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에서 배우는 것은 부동산 세법 법이라고 아셨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학문적 구분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올 리가 없어. 그 취지가 그렇더라는 것이죠. 아셨죠? 자, 어찌됐건 이런 조세 정가 유무에 따른 분류 이건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옷 사고 신발 사고 또는 밥을 먹고 그랬을 때는 거기에 뭐가 돼 있어요? 뭐가 포함되어 있죠?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임대차 계약할 때도 주의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주택이 아니라 상가 임대차 계약할 때 뭐가 문제냐면 월세 50만 원 이렇게 합니다. 뭐 보증금 얼마에 월세 50만 원 이라고 했을 때 뒤에 아무 말이 없어.
그럼 50만 원 안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봐야 됩니까? 포함되지 않은 걸로 봐야 됩니까? 예? 우리 또 꿈이 건물주잖아요. 건물주가 되려면 이건 당연히 알아야 돼요. 주택은 부가세가 없으니까 주택은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상가 건물을 임대했을 때 그냥 월세 50만 원이다라고 했을 때 그 50만 원 아무 말 없다면 거기 부가세가 포함이 되냐 안 됐을 거로 볼 거냐? 예. 안 돼 있는, 아니, 포함되어 있는 걸로 봅니다. 아셨죠? 그래서 계약서를 쓸 때나 부가세 만큼은 반드시 부가세 별도라는 말을 써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 없이 계약했다면 세무서에서는 부가세가 뭐 한 것으로 본다? 포함된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이제는 대부분 알아서 대부분 이제 부가세 별도라고 하는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자, 어찌됐건 이런 부가세는 그렇다고 여러분들 부가세를 부담할 뿐이지 그런 부가세를 여러분들이 직접 신고 납부를 하진 않죠. 부가세를 신고 납부한 사람은 그 음식업종 사장이거나 의류업종의 사장, 그 사업자가 부가세를 신고를 한다고요. 근데 실질적인 부담은 누가 하고 있어? 소비자가 부가세를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법적인 납세물 줘야 될 자와 실질적인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아. 이런 세금을 뭐라고 한다? 간접세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양도소득세는요. 양도소득세는 양도자, 돈을 번 사람이, 돈을 받은 사람이 양도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럼 양도소득세는 직접세예요? 간접세예요? 직접세죠. 법적인 납세무자가 실질적인 담세자가 일치해. 이런 세금을 뭐라고 한다? 직접세라고 한다. 근데 직접세냐 간접세냐의 구분은 이건 학문적인 구분인 것이지 이거 법률적인 구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뭐가 직접세고 뭐가 간접세고 이런 것을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상식적으로 부가세는 뭐가 된다? 간접세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자, 뭐 그 정도 외우진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간접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조세 사용 목적의 특정 여부에 따른 분류입니다. 거기서 목적세에다 별표 좀 해주세요. 자, 우리 이제 세 번째 외우고 가야 될 거 목적세 외우고 갑니다. 24페이지. 24페이지고 부교재는 4페이지에 있어요. 제가 외울 것만 부교재에 적어놨으니까 그렇게 정도 기억을 해두세요. 하셨죠? 이렇게. 자, 정리요. 여러분들 이명박 전 대통령이요.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독일 순방을 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어떤 기자회견이나 이런 걸 하면서 독일을 갔다 와보니 독일이 통일 비용이 엄청나게 들더라. 그래서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통일이 될 테니 통일세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래서 만약에 통일세가 만들어진다면 그 통일세는 보통세겠습니까? 목적세겠습니까? 누가 봐도 목적세겠죠. 이렇듯이 세금이 걷어들여질 때부터 이 세금은 오로지 그 목적에만 사용해야 돼. 이런 세금을 목적세라 하고 목적세가 아닌 것을 보통세라고 말을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목적세는 왜 목적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목적세인 거가 중요한 겁니다. 목적세의 정의로 올바른 것은 그런 문제 안 나온다고요. 아셨죠? 목적세를 찾으시오 나옵니다. 목적세를 찾으시오. 목적세만으로 묶인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도 목적에 맞는 목적의 정의로 올바른 것은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으니까 목적세만 외우면 돼요. 자, 목적세는 국세 중에 목적세 뭐 있어요? 교교농, 교통, 교육, 농어촌, 특별세가 있습니다. 교통, 교육, 농어촌, 특별, 교교농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교교농, 교통, 교육, 농어촌, 특별세 아셨죠? 자, 지방세 중 목적세가 뭐가 있어요? 지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 교육세가 있다. 이 정도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 기억하시기를 물납이 인정되는 조세 외우면 되고 두 번째 목적세 외우시면 돼요. 아셨죠? 다시 한번 목적세 외웁니다. 국세 중에 목적세 교교농, 교통, 교육,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중 목적세 지지, 지역, 자원, 시설세, 지방, 교육세. 아니 교육세, 지방, 교육세 그거는 어느든 알겠는데 지역, 자원, 시설세가 뭐야? 그죠?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가장 먼저 공부하면서 어려운 것이 이런 용어죠. 제가 뭐 50년을 살아왔는데 지역, 자원, 시설세라는 세금도 있네. 처음 들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처음 들어보는 그 첫
그거 대면이 어려울 뿐이지 이게 좀 익숙해지면 쉬워진다고 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처음 공부를 하면서 어려운 것이 뭐냐면 용어가 어려워. 용어에서 막히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우리 영어 공부할 때 보면 영어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했지 않습니까? 영어 공부를 할 때 보면 영어 단어 다 외우고 영어 공부 시작하는 거 아니죠. 공부를 하다 보면 단어도 외우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용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용어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공부를 논하지 말고요. 용어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받아들여야 돼. 용어는 그 공부에 대한 용어는 공부를 하면서 알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득하는 거니까 용어에 대한 어떤 그 어려움으로 공부를 뭐 포기한다 그러지 마시고 그건 시간이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 문제니까 따라오시면 돼요. 아셨죠? 자, 어찌됐건 외웁니다. 국세 중에 목적세 뭐 있어요? 교교농, 교통, 교육,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는 목적세, 지지, 지역, 자원시설세, 지방, 교육세. 이제는 이런 문제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다음 중 목적세로, 국세 중 목적세로 올바른 것은 다음 중 지방세 중 목적세를 찾으시오. 이제는 이렇게 단순적인 문제가 출제가 되진 않아요. 하지만 전통적으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 바가 있으니까 그냥 공부를 하는 것일 뿐이지 이제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출제가 될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어찌됐건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목적세. 자, 세 번째, 네 번째 페이지 25페이지에 보시면 과세객체 인적 귀속에 따른 분류 있죠? 자,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25페이지 과세표준에 따른 분류 지워도 됩니다. 안 읽어도 돼요. 안 읽어도 돼요. 자, 세율에 따른 분류 안 읽어도 됩니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읽지 마. 아셨죠? 그래서 안 읽어도 돼요. 뭐 읽는다고 하진 않겠지만 굳이 읽을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도 돼요. 이런 것들은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부분이니까 굳이 여기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자, 7번에 보시면 조세의 독립성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표시 좀 해주세요. 자, 조세의 독립성에 따른 분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세의 독립성에 따른 분류. 자, 보시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행위나 어떤 대상이 있을 때 거기에 독립적으로 나온 세금을 독립세라 하고 이런 독립세를 대상으로 나오는 세금을 부가세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부가세는 아까 부가가치세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아셨죠? 부가한다는 거야. 따라온다는 거예요. 부수적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득세 4% 그러면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셨죠?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고 취득세에 따라 나오는 세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세가 약 4%인데 실질적으로 취득세를 내보면 한 4.6%를 내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1억을 사면 400만 원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라 460만 원 준비해야 되는 거야. 왜 취득세가 4%인데 460만 원 준비해야 되느냐? 취득세 뭐 하는 게 있다? 따라 나오는 세금이 있더라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부동산 등을 취득했어요. 부동산 등을 취득했으면 무슨 세금 나와요? 네, 취득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취득세에 따라 나오는 세금이 있더라는 거야. 취득세를 숙주로 해서 기생하는 세금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냐면 농어촌 특별세라는 세금하고 지방교육세라는 세금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여러분들 자, 외우지 않아도 외워야 되긴 하지만 굳이 이것에 대해서 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배울 거예요? 취득세 배울 거예요. 아셨죠? 그럼 취득세 배우면서 취득세 납세 절차하면서 세액 계산하면서 이런 부과되는 설명 다시 하겠죠.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는 이건 앞으로 배울 건데 배우기 전에 제 세법의 어떤 특성상 따라 나오는 부과되는 세금이 있을 수 있다. 요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좀만 더 한자면 취득세 납부세는 뭐가 부과될 수 있다?
농어촌 특별세나 지방교육세가 있을 수 있다. 자, 이에 비해서 여러분들 이런 부동산 등에 대한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나 등록을 하게 되면 무슨 세금 내겠어요? 등록 면허세를 내게 되겠죠? 이런 등록 면허세가 나오면 반드시 따라 나오는 거 뭐가 있다? 지방교육세가 따라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부동산을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이 뭐가 있어요? 지방세 중에서는 재산세가 있고 국세청에서는 종부세가 있을 수 있죠.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자, 재산세는 역시 뭐가 부과되겠어요?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는 뭐가 부과되냐면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징이 되는 게 뭐냐면 지방세에는 지방교육세가 나오고요. 국세인 종부세에는 국세인 농특세가 나와요. 맞죠? 근데 상대적으로 취득세는 지방세이지만 국세인 뭐가 부과된다? 농어촌 특별세가 나오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 요거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 낸 세금 뭐겠어요? 양도소득세예요. 자, 그런데 이런 양도소득세에는 부가세가 없다. 요게 특징입니다. 요게 제일 중요해요. 양도소득세는 뭐가 없다? 부가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양도세에 따라 나오는 세금이 없어. 그냥 양도세만 내면 돼. 물론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할 거야. 다시 한번 설명할 건데 다시 한번 요거 정도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거기 조세의 독립성에 따른 분류, 조세의 독립성에 따른 분류에서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첫 번째 포인트가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에는 뭐가 없다고요? 부과되는 세금이 없어요. 아셨죠? 자, 두 번째. 다만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시에는 뭐가 돼 있어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양도소득세가 뭐가 됐다? 감면. 감면이 됐다면 이때는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다시 내야 돼요. 이게 얼르고 뺨 때리는 거죠. 100% 감면해줬다고요? 그러면 낼 세금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뭘 내야 된다? 농어촌 특별세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도세, 그러면 여러분들 양도소득세가 100만 원인데 근데 이게 만약에 가정할게요. 60% 감면이래요. 그러면 납부세액은 얼마고? 납부세액은 40이고 감면세액은 60일 감면받게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럼 여기에 부과되는 세금이 있을 수 있다 없다? 납부세액에는 부과되는 세금이 없고 감면되는 세금에는 60만 원의 몇 프로를 20%에서 12만 원을 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 이쪽으로 와보세요. 세 번째 지금 외우면 좋지만 지금 외우지 못하더라도 우리 취득세 배우면서 등록면허세 배우면서 재산세 배우면서 당연히 다시 알게 됩니다. 아셨죠? 하지만 먼저 나왔으니까 먼저 한번 기억해 볼게요. 여러분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세에 공히 부과되는 뭐가 있어요? 지방 교육세가 부과될 수 있죠. 다만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뿐만 아니라 모두 부과될 수 있다.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기도 한다라는 거 아셨죠? 이에 비해서 종합부동산세, 국세인 종부세에는 뭐가 부과되죠?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자, 특히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는 양도소득세에 따라 나오는 부과된 세금 있다 없다? 없다.
다만 양도소득세가 감면받는 부분이 있어서는 그 감면되는 세금에 대해서 뭐가 부과된다? 농어촌 특별세 20%가 부과될 수 있다. 아셨죠? 이렇게 자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 그 내용들 구체적인 내용들 뭐 세율이 몇 프로냐 몇 프로냐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 취득세 개별 세목 배우면서 당연히 공부할 거니까 아셨죠? 굳이 지금 그렇게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자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페이지 28페이지에 확인 예제를 잠깐만 볼게요. 확인 예제를 보면 거기 다른 거 설명 안 봐도 돼요. 다만 3번에 보시면 소득세에 부과되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자 소득세는 특히 양도소득세 납부세계는 부과되는 세금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근데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거기서 소득세에 부과되는 게 아니라 부가되는 라고 하는 말이 더 옳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부과라기보다는 부가가 더 맞는 말입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배워야 될 세목이에요. 우리가 배워야 될 세목 뭐가 있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자, 우리가 몇 문제 나와요? 16문제 나와요. 세금이. 부동산 세법이 등기법이 이 24문제가 나오고 세법이 16문제가 나옵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이제 중요하지 않은 과목이죠. 그러니까 세법이 전략 과목이 되면 안 되지. 맞아봐야 16문제 맞으니까. 아셨죠? 그래서 공부 방법은 좀 더 설명하고 그럼 16문제 중에 어떻게 나오느냐?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즉 취득세 등록면허세에서 여기서 3-4문제 나옵니다. 3-4문제. 그러니까 재산세 종부세에서 여기서 역시 3-4문제 나와요. 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에서 5문제 많게는 7문제까지 나오기도 해요. 이렇게. 그럼 한두 문제 비죠. 그 한두 문제가 이제 조세 총론에서 지금 우리가 오늘 배우는 조세 이론적 총론 부분에서 여기서 이제 한두 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세목이 가장 중요하겠느냐 한다면 다 똑같아요. 뭐 3-4문제, 뭐 5-6문제, 많아봤자 한두 문제인데 집중도로 따진다면 결국 양도소득세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상대적으로 많이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지방세는요. 지방세 공부는 거짓말 안 하고 거의 취득세에서 80%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공부만 잘하게 되면 나머지 지방세는 그냥 따라와요. 이게. 그래서 우리 세법의 근거는 두 가지야. 지방세 중에서는 취득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얘 공부만 잘 해도 뭐가 된다? 반타작 이상은 하고요. 반타작이 뭐야? 60%, 70% 이상은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조금 더 하자면 재산세.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세법 공부를 좀 효율적으로 또는 어떤 득점 어느 안정권을 들고자 한다면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공부는 좀 나중에 보도록 하고 자 페이지 29페이지 가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부동산 활동 관련 조세 있죠? 자 부동산 관련 조세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잖아요 지금. 지금 이거 물어본 거 아닙니까? 취득, 보유, 처분할 때 내는 세금. 이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거예요. 부동산을 취득하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부동산을 처분하는 과정 중에서 자 물어볼게요. 그렇다면 취득도 하고 보유도 하고 처분하면서도 공이 낼 수 있는 이 세 가지 단계에서 다 내게 되는 세금이 뭐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하면서 내는 세금이 뭐가 있을까? 이거는 설명하기에는 좀 억지가 있지만 학자들이 부동산학 개론의 어떤 그런 부동산학에 대한 어떤 문제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걸 정해놨다고요. 뭘 정해놨냐? 이게 농부래요, 농부.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있습니다.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네? 부가세가 있으니까 거기는 우리 책에는 지방소비세까지 뭐 나왔는데, 그래서 농부,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아셨죠? 여러분들 이 문제는 세법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 부동산학 개론을 배우면 부동산 조세 파트를 좀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련된 조세 파트를 배우면서 이 정리가 나옵니다. 아셨죠? 이거는 세법의 문제라기보다는 부동산학 개론의 문제라고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공부하는 게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을 취득하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부동산 처분할 때 모든 단계에서 관련된 세금이 있다면 뭐가 있다? 농어촌 특별세, 부가세가 있다. 이에 비해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부동산을 보유할 때만 내는 세금이고 부동산을 처분할 때 내는 세금이 아니에요. 이게 뭐가 있을까? 지방 교육세가 있어요. 아셨죠? 지방 교육세가 있다. 라는 거. 아니 뭐 이렇게 억지스러운 문제가 있을까 싶지만 이런 문제를 또 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학개론에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부동산 학개론에서. 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왜 그림을 이렇게 그렸냐면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중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 단계에 관련된 조세로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다음 중 부동산의 처분의 단계에서 관련되지 않은 조세는 이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질문은 두 가지지만 답은 지방 교육세가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럼 반대로 부동산의 취득 단계가 아니라 부동산의 보유와 부동산의 처분 단계에서 내는 세금은 이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이건 뭐가 있다? 이건 지방소득세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소득세는 답이 안 돼? 아니 소득세도 답이 되겠지. 소득세도 답이 될 수 있죠. 지방소득세가 답이니까 소득세도 답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답은 지방소득세로 아마 할 거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 이외의 것은 없어? 있을 수 있는데 교수들이 출제했을 때 답은 이걸로 할 거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부가가치세가 답이라면 지방소비세도 답이 될 수 있죠. 부가세나 지방소비세가 똑같고 소득세나 지방소득세가 똑같은 원리의 세금이기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외우는 게 다음 중 부동산의 보유와 처분의 단계로서 옳은 세금은 이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부동산의 취득 단계에 관련되지 않은 조세는 이라고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한 거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다. 거기 29페이지에 우리 책에 보시면 더 알아보기 보시면 부동산의 취득 양도와 관련된 조세 이렇게 돼 있죠. 거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인지세라고 돼 있죠. 찾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이제 이걸 설명을 했다가 조금 너무 억지스러운 면이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그 부동산학개론 그 교수가 해놓은 건데 그러니까 인지세는 부동산 보유 단계에 내는 세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지세는 부동산 거래 단계에서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긴 한데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보유 단계도 뭐 계약서나 또는 임대차 계약서 쓸 때 인지세 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이제 인지세는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는 내는 세금이 아니라고 하는 게 이제 교수들이 주장하는 바예요. 그러니까는 그 정도 개념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런 것이 우리 시험에 나올 리는 아마 드물 겁니다. 하지만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으니까 그 정도만 좀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자, 확인 예제 볼까요? 페이지 30페이지. 보시면 2021년 5월 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 자, 재산세는 보유죠. 자,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 보유, 처분이죠. 오케이? 자, 종부세는요. 보유. 지방교육세는 취득, 보유. 처분 단계 X죠. 자, 인지세는요. 취득과 처분 단계, 보유 단계가 아니겠죠? 자, 그러면 부담하시는 세금을 모두 고른 것은 답은 니은, 니을, 미음이죠. 찾으셨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뭐 이것은 쉬워서 그렇게 풀 수도 있는데 저 같으면 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아닌 거, 확실한 거 지워야 되겠죠. 기억 디귿만 지워봐. 기억 디귿만. 답은 하나일걸? 기억 디귿만 지워버리면, 기억하고 디귿 들어가 있는 거 지워버리면 답은 뭐 몇 번? 4번이겠죠. 아셨죠? 그런데 옳은 것을만 묶인 것, 틀린 것을만 묶인 것은 일대 아닌 것부터 지켜버리면 답은 한두 개로 된다는 거지. 응?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문제가 어려냐면 이런 박스형 문제가 어려운데 박스형 문제가 어려운 거 뭐냐면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하지 말고 몇 개인가 이게 이제 어려운 거지. 응?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는데 그게 몇 개인지 물어보면 더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문제를 어렵게 내면 그 옳은 것을만 묶인 것은 이런 것들은 그나마 좀 쉬운데 몇 개인가 이런 게 이제 힘든 거지. 자, 2번. 국내 소재 부동산의 보유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은 모두 몇 개인가 이런 거라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이건 뭐 쉬우니까 그러는데 보유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 자, 보시면 농어촌 특별세, 취득, 보유, 처분. 예? 지방교육세는 취득, 보유. 맞죠? 지방소득세는 보유, 처분. 소방분 지역 자원실세는 보유 단계입니다. 재산세하고 똑같아요. 지역 자원실세도. 답은 몇 개? 4개. 답은 5번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자, 이래서 여러분들 우리 첫 번째 해서 첫 번째 시간에 4개까지 했어요. 여러분들 얘네들은 어떤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 암기 사항이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교재 이미 다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은 보충적인 거, 이건 지방수, 아까 양도세는 납부세액이 없다. 아까 그런 결론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만 좀 보충해두면 되겠고요. 자, 31페이지. 조세 부과의 원칙 있죠? 책 넘어갈게요. 책 31페이지. 찾으셨어요? 조세 부과 원칙 삭제입니다. 안에 읽지 마세요. 자, 조세 관련 용어. 여러분들 필요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세 용어 관련 용어라고 하는 것은 뭐다? 공부하면서 알아가는 것이지 여기서 이 용어를 알아야 세법 공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들 조세 관련 용어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대신에 34페이지 가보시면 법정신고 기한이라고 있죠. 이런 법정신고 기한은 표시는 해두는데 굳이 지금 안 해도 되겠죠. 취득세 배우면서 취득세 언제까지 내야 돼? 배우겠죠. 등록면세 배우면서 언제까지 내야 돼? 배우겠죠. 양도세 배우면서 언제까지 내야 돼? 그거 배우지 않겠습니까? 아셨죠? 그러니까는 이런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알게 되고 당연히 중요하게 공부할 거야. 아셨죠? 근데 굳이 여기서 먼저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표시는 해달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페이지 35페이지 보시면 조세의 징수가 있거든요. 조세의 징수부터는 좀 쉬었다 할게요. 거기다가 좀 쉬었다 할게요.